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웅 교수님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한 게 한 4년 정도 됐어요. 어느 날 뚝딱 나온 건 아니겠죠, 당연히. 2008년도에 제가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만들어 보고 서웅 교수님 찾아가서 이거 어때?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계속 같이 기획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고 아예 연세대학교 연구소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서 이제 연구처장님, 그러니까 산학협력단 단장님이시죠.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러면 이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이 컨텐츠를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는 이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자회사가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그 기술 지주회사로 이제 편입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건데, 그동안 이제 서웅 교수님하고 연세대학교의 진단평가, 스피킹 라이팅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하고, 초중등 쪽에서도 역시 스피킹 라이팅 쪽으로 쭉 전환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요거를 어떻게 쭉 공부를 해 나가면, 언어를 익혀 나가면 대학에 들어가서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이제 영어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짜기 시작을 한 거죠. 컨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그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입니다. 대부분의 그 컨텐츠 개발 업체들이 지속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져서 일단 갔다가 어쨌든 활용을 좀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쓰지? 하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모하긴 한데, 한 3년짜리 스피킹 라이팅 교재 만들면 어떠냐? 뭐 리딩 교재도 한 2년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일선 학원에서 좀 편안하게 텀이 하나 끝났을 때 그 다음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 텀이 끝나면 그냥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쭉 갈 수 있는 좀 사이즈가 큰 컨텐츠를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조금 마이너 컨시더레이션스로 이제 레벨이 좀 쫙 다양하게 나눠져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CFR로 정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컨텍스추얼하고 컬처럴인데,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영국서 나온 ESL 교재, 거기 나오는 내용이 대개는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인터내셔널한 토픽들을 다루기 때문에 한국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영어 교육 교재에 적어도 한 30%? 좀 한 50% 정도는 이게 한국에 관한,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쓰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 나가는 게 영어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중등부 알레그로 리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단 토픽을 한번 따봤어요. 그래서 뭐 단군 신화도 영어로 한번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촛불 시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도 좀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라이팅까지 가면 좋은데,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새롭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서 나온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서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년, 3년, 4년 버전 2.0, 3.0 쫙 개발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인데 사실 저 부분은 그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마치 막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너무 이 정책이나 트렌드에 좀 이렇게 휩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사,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스피킹, 라이팅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영어 학습의 그 니드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나 그 강사 선생님들이 좀 준비할 게 좀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안 되죠. 한 달, 두 달 만에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은 고민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재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마이너 컨시더레이션으로 한 3개 정도를 잡았어요. 하나가 이제 프로액티브인데, 그 선생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학생 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배우면서 필기하고 시험 보려고 막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이 돼서 수업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미국의 티솔 프로그램처럼 라이팅 어떻게 가르친다, 뭐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이 어떠냐, 바이링구얼리즘이 어떠냐, 월드 잉글리시즘 뭐 이런 응용 언어학의 이론적인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걸로는 뭐 스피킹 가르치는 법, 어휘 가르치는 법, 문법 가르치는 법 해갖고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레슨 플랜 쓰는 거 전부 그거잖아요. 그걸 딱 배우고 나면 그래도 참 힘든 게, 아니면 옛날에 했던 문법 중심이나 독해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자기가 영어를 그때도 못해요. 스피킹을 제대로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프로액티브, 교사 교육의 첫 번째가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해 나가는, 또는 선생님이 숙제를 해 나가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클릭해보고 자기가 들어보고 녹음해보고 선생님이 녹음한 걸 스스로 들어보고 선생님들 사이에 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그걸 서로 점검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학생들이 밟아가는 한 10년, 3년, 5년, 몇 년이 됐든 그 과정을 6개월이나 1년 정도에서 압축해서 스스로 경험하는 거, 스피킹, 라이팅 쪽으로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학당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피션트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신감이에요. 아까 이제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잘하는데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가장 마지막인데, 여기 나오는 이 커스터마이즈블하고 이제 아마 밀접하게 관계가 될 겁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될 건데, 저게는 이제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평가가 필요하고,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이 학생을 어떤 식으로 더 끌고 가줄 수 있냐, 아니면 더 좋게는 어떻게 하면 개별적인 거에 맞춰줄 수 있냐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대학이랑 같이 하는 건데요. 연세대학교의 스피킹 라이팅 진단평가가 1월달, 2월달에서 4,000명 전원 실시가 돼요. 전원 실시가 되고, 한 2, 3주 만에 이제 채점자들이 쭉 동원해서 이제 채점을 딱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학생들은 영어 수업을 면제를 시켜줘요. 이제 더 이상 배울 학생이 아닌 거죠. 워낙 잘하니까. 면제를 시켜주면 그 시간을 이제 다른 과목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방학 때 이제 여름 학기, 겨울 학기에서 학기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조기 졸업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 중인 거거든요. 스피킹 라이팅 평가 시스템에 솔루션하고 채점 비용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 대신 저 데이터를 우리가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활용을 하는 거를 첫 번째 단계에서 뭐에 활용을 할 거냐면 교사나 강사 교육할 때 채점자 훈련 있죠. 채점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뭐 그 B1으로 분류가 됐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뭐 B2가 있고 뭐 A1, A2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2 학생을 10명을 쫙 들려주고 그 다음에 B1 학생을 쫙 들려주고 차이가 뭐냐? 루브릭스가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차이점들을 분석해 가면서 아, 한국 학생들이 스피킹 부분에 또는 라이팅 부분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면 아,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이거는 조금만 경험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프로액티브에 해당되는 거 있죠. 학생들이 쭉 공부해 나가는 거를 스스로 다 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는 직관이에요. 직관. 그런 훈련을 딱딱딱딱 이렇게 받았을 때 나중에 자기 학생들 딱 평가를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데이터를 이 교사 강사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단 평가하고 컨설팅 시스템에서 진단 평가 연세대학교에서 1월, 2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신입생이죠. 신입생 쭉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평가 시스템에 리스닝하고 리딩을 붙여서 우리 YTO 학원 그 학생들 그 3월부터 진단 평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 나오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교사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학원장님이나 그 지사장님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이제 만든 게 저 레벨표예요. 이 레벨표야. 자, 이 레벨표가 저 A1, A2-1, A2-2에서 쭉 나간 게 그 유로피안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레벨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저희 이 영어 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레이드 3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1년 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맨 위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아까 이제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이다라고 할 때 레벨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레벨 나누는 게 사운드 오브 잉글리쉬. 저 1년 과정은요. 아이들한테 단어 뜻, 어휘 테스트 이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건 하지 말고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사운드부터 익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단 그 모국어에서 그 언어를 습득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건 무지하게 오래 걸리지만 외국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 짧게 한 1년 만에 좀 빠른 속도로 가보자라고 하는 게 저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파닉스가 들어가고 찬트가 들어가고 스토리 리딩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출 쪽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사운드에 익숙해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읽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맨 아래 보시면 교재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학습이고 하나는 노출이고요. 그 보통 영어가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교육부 커리큘럼을 보면 4,300시간인가 4,700시간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 영어 그 교육학과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 10,000시간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뭐 10,000시간의 법칙도 있고, 그죠? 진짜 몸에 확실히 배려면 10,000시간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4,000시간 정도의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000시간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그 표에 보시면 레벨별로 몇 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참 힘든 게 이 4,000시간, 뭐 8,000시간,
만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요만큼을 갖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너무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거를 눈으로만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리스닝하고 그냥 넘길 거, 쭉 읽고 그냥 지나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훑어보고 그냥 쭉 들어보고 거기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스피킹 라이팅 쪽으로 넘기는 그런 흐름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일종의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노출 개념을 아예 그 학원 수업을 할 때, 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노출 개념을 아예 집어 넣었고요. 그거를 초등부에서는 주로 스토리 리딩으로 쭉 읽어가고 거기서 일부를 뽑아다가 간략히 연습하고, 하지만 발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휘 공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는 와이턱이나 아이턱, 알레그로 리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쭉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10년짜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레벨표가 쭉 나가질 거고요. 저희랑 함께 이제 쭉 학원 사업을 해 나가시는 분들은 그 교사교육이나 지사장 모임이나 여러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레벨표 저 안쪽에 어떤 개념하고 실제 실행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12권, 와이턱 12권이고요. 1년짜리. 아이턱은 3년짜리 36권이고요. 한 달에 한 권씩이에요. 알레그로 리딩은 그 레벨 4개, 그 24권입니다. 2년이죠? 비바체 같은 경우는, 비바체야. 그 비바체 리딩은요, 나중에 설명드릴까? 그 학교 생활 있죠? 학교 생활을 그 영어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미술 수업에서 한 3시간짜리 수업을 하는데 수채화를 하나 그린다 그러면 수채화 하나 그릴 때 학생하고 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겠죠?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디렉션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 150단어의 대화나 턱을 통해서 쭉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12권 1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벨을 6개 또는 레벨별로 볼륨 6개 해서 항상 1년, 뭐 3년, 2년 해서 딱딱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한 건데 그 이유가 요겁니다. 이 텀이 끝날 때마다 이제 교재를 선택하는 그 고민. 이것도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니까 그 고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해본 거거든요. 구성을 해본 건데, 매니 와이톡을 보시면 와이톡은 무조건 1년 12권을 다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어요. 영어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와이톡의 발음하고 리듬하고 뭐 억양, 기초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 아주 그 단순한 기본적인 센텐스 패턴 같은 거 익숙해지는 거는 무조건 1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1월부터 12월까지 볼륨을 아예 세팅을 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볼륨 1부터 2, 3, 4 해갖고서 쭉 6개월 끝나고 나면 레벨 2로 넘어가서 7월부터는 볼륨 1, 레벨 2에 볼륨 1부터 쭉 해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월 달에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볼륨 1, 2는 못하고 볼륨 3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하고 나서 뭐 한 2, 3년은 애들 묶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죠? 4, 5년. 오케이. 초중등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한 6, 7년? 그래서 10년짜리 만든 거예요. 10년짜리. 그러면 3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 레벨 1에 볼륨 3, 4, 5, 6를 하면은 7월, 8월 해갖고 볼륨 1, 2에서 그냥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지금 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턱 같은 경우는 3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 3년, 36권을 다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들어왔어요. 레벨 1에 볼륨 1, 2, 3를 했습니다.
진단평가를 했어요. 잘해요. 그러면 올리는 거죠. 그러면 레벨 4, 5, 6, 레벨 2에서 볼륨 4, 5, 6로 그대로 이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톡의 볼륨 1은 홈이에요. 볼륨 2는 스쿨이고요. 볼륨 3는 홈스쿨에서 벗어나는 토픽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 4는 커뮤니티예요. 5는 컨트리예요. 글로벌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볼륨 6가 또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컨트리에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